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씩 벌면 얼마씩 모으고 팍 터지는 경우는 천에 만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황소재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재테크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아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의사가 하여간 재테크를 잘하는 경우가 제가 보면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어디에 의사가 뭐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긴 하지만 소득이나 아니면 자산에 비해서 재테크를 못하는 거는 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 1, 20명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의사인 분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제 활동을 해서 집을 사는 게 최종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 집이나 사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뭘 서울로 치면 한강변에 있는 뭐 30평대, 40평대, 50평대 아파트를 내가 벌어서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게 자산적으로는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의사인 분들 한번 볼게요. 의사는 물론 페이닥터인 분도 있고 개원의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이 페이닥터인 분이랑 개원하신 분이랑 보면 이분들은 소득이 안정돼 있지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또 높은 분들은 확 높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이닥터인 분들은 소득이 많긴 많지만 또 잘 되는 개원이랑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꽤 나잖아요. 내가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못하는 이유를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개원의가 재테크를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재테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집이 최종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자산의 최종적인 목표. 근데 이분들은 그 집이 일찍 끝났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더니 개원하고 뭐 5년 만에 집을 샀어요. 6년 만에 샀어요. 내지는 그 전후로 샀단 말이에요. 의사 되기 전엔 사회 친구들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집 사는 게 제일 큰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숙제 일찍 끝났네. 게다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사버렸어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난 새학기 되자마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 다 공부하고 다 외워버렸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 준비할 수도 있지만 놀 수도 있는 가능성도 크죠. 개원하고 초기에 막 그 불안했던 시간, 막 노력하고 어쩌고 바빴던 시간을 거쳐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방향을 잃은 거예요. 뭘 해야지? 그리고 난 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소득이 어느 정도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는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야 이제 단기간에 집을 살 수 있죠. 5천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 이 정도라고 보는데 미니멈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억이 모여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막 크게 자산적으로 높은 목표를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남들보다 좀 나은 걸 위해서 했는데 그게 됐어요. 뭐 원하는 것들도 좀 사고, 뭐 차들 사기도 하고,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비를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아내분한테 해줄 걸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해외여행 가서 몇 천만 원씩 쓰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런 삶이 전혀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매달 그렇게 벌어서 그 정도를 써도, 생활비를 써도 매달 남는 돈이 적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누구한테 말하면 시기 질투 받을 정도로 돈이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강 건너 불구경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재테크 꼭 해야 되나? 재테크 뭐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포트폴리오가 나는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재테크에 대한 사실 필요성을 딱히 느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못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재테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앞서 말한 그런 삶을 작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하면 그럼 이제 40대 중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4, 5년 더 있으신 분들 보면 50대 초중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야가 많이 넓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누가 일이 있어야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주변에 골프를 쳐야 나도 골프 치게 되고 하다못해 주변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딜 자주 해외여행을 다녀야 나도 가게 되는 거지 그냥 생뚱맞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40, 뭐 5, 뭐 7, 뭐 이 사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 뭐 4, 5년 차 선배 나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전에는 나처럼 잘 나갔던 분들인데 이제 병원 몇 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병원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소득도 많지만 지출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 교육비, 뭐 유지비, 본인 씀씀이, 뭐 본인 취미부터 해서 쓰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당이 돼요. 근데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그 소득으로 그게 감당은 되지만 이러다가 내 노후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50대 초중반쯤에는. 나 앞으로 일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병원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매달 나가는 씀씀이를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재테크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겪게 돼요. 그 선배들이. 근데 그 선배들을 보면서 이 40초 중반, 뭐 중후반, 뭐 40 중반 언저리인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만큼의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겠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전 세대 의사인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갔어요. 왜? 이전 세대인 분들은 지금처럼 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금보다는 덜 받고 또 하나는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 대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이 40대 중반 이 분들이 선배를 보면서 난 뭔가를 준비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테크가 뭐냐면 집을 샀으니까 건물을 사보자. 근데 이게 건물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일반 직장 생활에서 보통 이렇게 벌어서 건물은 넘사벽이지만 의사인 분들은 이거 쉽게 탁탁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돈이 없어서예요. 아예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눈높이에 있는 건물을 사기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많이 버는 분들조차 본인이 있는 임대 들어와 있는 건물을 사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사지 못해요. 잘 되는 병원일수록 그 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의 건물을 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손에 꼽아요.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병원을 한다? 이건 의사들의 로망이지, 의사인분들의 로망이지 누구나 쉽게 의사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건물 갖고 싶은데 내 돈은 요거밖에 안 돼. 집은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에 살 수 있었는데 뭐 한 번이든 아니면 한두 번 거쳐서든 살 수 있었는데 이거는 엄두가 안 나. 내가 벌어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일이란 없을 것 같아. 상대적인 박탈감. 최근에 2, 3년 동안 그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느낀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의사인 분들 중에 극소수는 그런 건물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뭐 작년 초, 뭐 재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초 전만 해도 1, 20억 가지고 막 7, 80억대, 100억 넘는 것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께 얼마가 됐는데 나는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었어. 나는 그때 하기에는 야 쟤는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난 안전한 걸 추구해. 이런 생각으로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죠. 이거 내가 지금 있는 병원 정리해서 일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자니 여기는 입지가 안 맞고 그렇자니 그냥 난 병원을 여기 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사 놓자니 이건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가 부동산 재테크, 건물 재테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10층짜리 건물을 사고 싶어요. 이거 지금 뭐 200억 이상 넘는 거 뭐 허다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200억이라고 할게요. 200억짜리 살려니까 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정도는 있어야 병원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이걸 사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작은 거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병원 규모가 안 되니까요. 병원을 하기에 뭐 층이 여러 개로 나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있는 자금으로 작은 건물부터 해야 돼요.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교 졸업하고 뭐 레지던트 인턴 하던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도 레지던트 인턴 하면서 실무를 해야 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책만 보고 수술이 돼요? 아니면 처방이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지 이것만 책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진짜 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생겨서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뭐 1년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면 1년 만에 바로바로 의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딸 수는 있지만 실무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실수투성이인 의사밖에 안 될 거예요. 시행착오,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내가 배우고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얘기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실력이 좋아지고를 반복을 해야
내가 어엿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원하는 걸 사는 거, 이거 건물은 뭐 집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왜냐하면 이미 선배들이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디 어느 지역이든 대장 아파트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난 그 대장 아파트 갖고 싶어, 이렇게 되긴 쉽지만 어디에 있는 건물이 좋은지, 어떤 건물이 얼마인지, 그 건물이 그만한 가치가 맞는지, 임대가 잘 나가는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 건물을 처음에 사서 경험하기보다 작은 것들을 사서 키워가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의사가 돼서 첫 시술이나 수술이 본인 마음에 100% 들어요? 하면서도 불안할 건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해보지 않고 발전이나 더 실력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보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할 때는 이 떨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하다 이거 혹시 실수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원하는 목표의 건물을 바로 사기란 어렵단 말이에요. 작은 것을 먼저 사고 내 상황에 맞는 걸 산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것도 알고, 그런 다음에 다음 거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에서 이걸 매각하고 다음 건물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물을 사서 시간이 지나서 얘가 가격이 오르고 우리는 모은 돈이 있어서 이 오른 만큼의 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다음 건물 사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에 지금 아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뭐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건물이라는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시거나, 이분들 두 분 다 미리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건이 된다면 진행을 해보시는 게, 50대 중후반 선배님들의 고민을 하는 그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되지 않고 좀 여유로운 상황을 미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뒤 내지는 15년, 20년 뒤의 미래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씩 벌면 얼마씩 모으고, 그리고 우리 애가 커나가면 우리 애를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뭘 보내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무슨 뭐 학원, 학교 보내고, 뭐 해외 유학 보내면 한 달에 얼마씩 들고, 이거 계산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병원을 하면서 내가 뭐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을 하기도 하고,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 의료에 관련된 거는 만들기도 하고, 뭐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팍 터지는 경우는 천에 만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래길이 몇 가지가 없어요. 진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노트 펴놓고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있고, 우리 애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곱해 보니까, 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20년 산다고 쳤을 때 그 돈으로 이 상황이, 이 노후가 커버가 될 것인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야죠. 뭐 연 3% 하든 2.5% 하든 뭐 3.5% 하든 그 감안을 한번 해보고 계산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55에 할지, 50에 할지, 45에 할지, 40에 할지, 이게 따라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오랜 시간 공부하고 개헌을 해서 뭔가 잘 되고 나니까 내가 누리고 싶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스트레스 해소, 자기에게 주는 선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내가 버는 소득 말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적어도 50% 이상 커버가 된다. 그러면 뭐 저는 뭐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하는 기간 동안 우리 소득의 50%를 또 자산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강남 빌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